같은 사운드가 들어가요 거기서? 다 들어가요. 네, 저희 세계 명저 둥구리의 유랑투쟁기의 저자이자 떠오르는 신흥사이비 종교 둥굴교 교주 둥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예, 저기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막 몇 번 갈아타고 왔습니다. 9월 6일날, 7일날 여기 현장에 계셨잖아요. 예, 예. 그때 상황 간략하게 좀. 이제 뭐 그때 초반에는 한 시민들이 이제 200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200명 정도 왔었던 시민들이 자기가 가져온 승용차랑 자기 완전 그냥 몸으로 6탄으로 던져가지고 여기 차량 한 40대 맞고 시민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비상 연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대충 쉬어보니까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안에만. 또 외부로 해가지고는 이제 주변으로까지 다 합치면 뭐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이제 많이 모인 상황에서 이제 경찰들이 진입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차로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하기 어렵다 보니까 저기 옆에 농로 쪽으로 밖으로 빠져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 할머니가 여기 할머니가 그 옥수수밭 일궈서 봄에 옥수수 먹고 싶다고 봄에 그렇게 일궈가지고 만들어놨었던 그 옥수수밭이랑 해가지고 다 밟고 올라와가지고 이쪽으로부터 이제 침탈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으면서 마침 이제 그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신랑이 하다가 그 옆에 수로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눌리고 그래서 몇 번 이제 일어났다가 섰다가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폭력적인 진압을 했다. 물론 이 뭐 이명박 정권 때나 같이 사람 죽이거나 했었던 그런 어떤 그 살인 진압은 말 그대로 살인 진압은 아니었지만은 그 전에 운동의 투쟁의 역사에서 제가 봤을 때 하루 동안에 이렇게 60명이 졸도를 하고 30명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이런 운동의 사례는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경 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로 해가지고 건 8시간 동안 계속 진압이 되면서 단 한순간도 이 비명 목소리가 멈추지가 않았었는데 그런 순간도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 무리하게 이번 진압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더를 내리고 갔으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책임을 지고 뭐 얼마 전에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랬지만은 너무 약하거든요. 뭐 경찰이 부상당하고 시민도 뭐 부상당했다. 그래서 뭐 쌈쌈이로 그냥 덮어가지고 막 그렇게 시끄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하자 이런 투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경찰에 그렇게 많이 부상을 당하고 시민이 부상당하고 그랬었던 거는 경찰이 너무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경찰이랑 시민이 같이 깔려가지고 압사 당할 지경에 이르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앞에서도 막으면서 보면은 경찰 부하 이제 내내 이제 부하들이죠. 그 경찰들이 앞에 와가지고 가장 이제 앞에 있는 시민들하고 짓눌리면서 뒤를 보면서 자기네들 병력 뒤를 보면서 지휘관을 보면서 그만 밀으라고 하면서 절규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뒤에서는 진격하면서 호루라기 부르니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병력들이 이제 쓰러져가지고 졸도해가지고 얘네들도 끌려가고 그랬던 게 뭐 한 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경찰과 시민이 그냥 충돌해가지고 빚어진 사건이 아니라 무리한 이제 강경 진압으로 해서 이제 빚어진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상처도 크고 그렇게 온 몸을 던져가지고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기어코 뭐 하여튼 뭐 위에 오더 받은 거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런 무리한 진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같은 그냥 요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짜로 최소한 비서실장이라도 여기 현장에 보내가지고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라도 보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정권이 위태로울 지경으로도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저거는 몇 분 노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 예. 이번 사드 대책에 대해서 예. 소송리 선주 주민들과 문재인 지지자들 간에 갈등이 좀
예. 보이자니 심화되고 있다는 예, 걸 예, 예. 알고 계시죠? 예예예. 그 현상에 대해서 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문재인 대통령 되기 이제 직전부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어디 한쪽에서의 목소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커지면은 반대쪽 목소리가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문재인 너무나 막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세력하고 또 극단적으로 또 반대하는 세력들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싸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이 정권 무너지고 또 이 자유당한테 다시 이제 다음 정권을 물려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이런 관계가 역학적으로 맞물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소속리에서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강경 진압을 당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딱 다시는데 문재인 지지자로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당시에 이 현장에 못 와봐서 정말로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정말로 문재인 지지자라면 그런 댓글을 달아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을 다는 게 그거 뭐 강경진압도 별로 한 것도 아닌데 뭐 크게 사람들 다친 것도 아니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차피 박근혜가 심어놓은 사드 아니냐. 뭐 문재인이 뭐 죄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정반대 쪽에서 문재인을 오히려 극단적으로 증오하게끔 만드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문재인을 지지를 해야 이게 문재인한테 도움이 되겠지. 이게 조금이라도 비판받고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강경 진압에 대해서 비판받으니까 지지를 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맹목적으로 지지를 한다고 해서 결코 자기네들이 얻는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화가 반대로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금 한 발짝 이제 뒤로 물러나서 이게 어떤 결과를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은 잘못한 거거든요. 문재인이 다른 정책은 뭐 친일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세월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모습이 유가족들 이렇게 끌어안고 그런 모습이 명백히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한다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드 문제는 확실히 잘못하는 문제는 맞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다. 정책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야지 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사람을 욕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정책적으로 비판을 해주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드 이번에 강경진압은 절대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틀림없이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라도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게 진정한 어떤 지지자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야말로 맹목적인 추종자나 종교의 추종자일 뿐이거든요. 지금 사드가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드가 제대로 후에 예. 문재인 정부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해야 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도 듣기로는 그 대통령 비서실이나 있는 그쪽이나 사람들도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사드를 추가 배치를 서두르고 그랬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어떤 입장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이거나 아닌 사람이거나 진보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되게 의아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무리해서 이 사드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했으니까 또 미국과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넣겠다면서 미적미적거리면서 이렇게 그 들여오는 반입하는 상황에까지는 상당히 이해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너무나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 사드를 반입하고 있는 상황이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체가 미지수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사과를 하고
장기적으로 이 사드 환경 영향 평가나 하면서 이제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제 시인을 하고 여기 지금도 보면은 뭐 이런 엄청난 고출력의 레이더가 뭐 핸드폰보다 전자파가 덜 나온다는 이딴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저기를 이 결과를 내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어떤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이 사드를 다시 빼내는 그런 어떤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과연 뭐 미국과의 어떤 관계도 있고 지금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사실상 또 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한편으로 이제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다른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문제보다도 가장 이게 골치 아프고 문재인 정권을 또 발목 잡게 하는 또 한편으로 그런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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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예. 말씀이시다. 그 어제도 이제 경찰들이랑 싸우면서 이제 수도 없이 그 얘기를 이제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이제 경찰들이 이제 많이 모르더라고요. 지금 여기 안에 지금 사드 배치가 된 부지가 대한민국 땅이 아니거든요. 사드 부지 배치가 되는 순간에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땅이 된 거예요. 한국 땅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땅이 된 거거든요. 그거를 이 박근혜 정권 때 물론 이제 공연은 이 부지를 공연은 하기는 했지만은 이 절차 자체가 그야말로 일제 시대 때 이 친일파들이 나라 팔아먹을 때도 최소한의 그런 어떤 형식은 거쳐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건 뭔 미국한테 이거 정말로 동아시아의 어떤 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어떤 이 엄청난 이 전략 무기를 방어 무기를 지금 들여놓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마저 안 거쳐졌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큰 과오고 단순히 사드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똑같은 비슷한 어떤 문제가 다른 외국에한테 나라 팔아먹으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도 이거는 이 전략 자체가 이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드 무기 자체를 찬성하는가 마는가와는 별도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토를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미국한테 넘겨준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뭐 전작권 환수한다 어쩐다 저쩐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순간에 상황에 그 땅을 그냥 주는 거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도 지금 반대의 입장을 목소리를 많이 높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금 또 한편으로는 이 사드 지금 투쟁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어차피 폐하는 어떤 사업이고 뭐 북해안에 뭐 핵미사일 방어하기 위해서도 해야 하지 않느냐 아직도 이제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게 실제적으로 이제 방어 효과는 없더라도 거기 뭐 상징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유로 여론적으로 사람들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라도 이제 뭐 그걸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그런 것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마을 어르신들 여기 가장 여기 젊은 어르신이 50대 초반이거든요. 가장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이 그렇고 뭐 70대 80대 어르신들 맨날 나와가지고 밤중에 여기 앞에서 천막 앞에서 또 MD 체계가 어쩌고 저쩌고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 방송하는 거 그거 매일 밤마다 그거 보고 계시고 민중가요 여기서 틀고 그 구호 외치고 계시고 매일 밤마다 그러셔야 하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를 보면서도 뭐 사드 여기 소송리에 그냥 박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인간미를 상실한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인간미 상실한 마음가짐을 가진 상태에서 뭐 민주주의를 논한다거나 뭐 나라의 안위를 논한다거나 뭐 안보를 논한다거나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사람 다 주민들 다 뚜드러 패고 뭐 어떻게 거기가 안보가 있을 수 있고 나라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빚어지는 어떤 상황을 정확히 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별개 얘기인데요. 예. 예. 지금 예. 저 위에 있는 꼬부리의 아들 예. 말씀 해주신다고. 뽀구리의 아들이요? 뽀구리의 아들이 누구야? 저는 어? 아, 정훈이. 정훈이. 그 사실 정훈이 별로 저도 많이 안 좋아하는데 여기 뭐 저기 어디야? 그 보수 단체들 안보 단체 새끼들이 와가지고 항상 오는 얘기가 뭐 북한으로 가라. 일단 미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정훈이를 누가 좋아해가지고 어? 여기서 우리가 사드를 반대하는데요. 예? 예, 여기서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예, 정훈이 같은 정훈이 같은 놈들이 싫어가지고 예. 정훈이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위에서 대가리가 하나 있고 밑에는 몸뚱아리 발바닥 위에서 대가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위에 상명 하복식의 그런 어떤 지시적인 어떤 권위적인 명령 체계잖아요.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각 개인이 살아가는 하나의 세포로서 그게 다 하나가 모아져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를 이루는 국가의 체계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로 생각을 하고 그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 자체를 싫어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똑같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려는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특히나 심했고 지금도 문재인 정권에서도 권위주의를 벗어난다고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어떤 위에서부터 딱 명령 내리면은 이 경찰서장이랑 이놈들이 알아가지고 기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주민들 그냥 다 두드러 패고 압사시키고 그냥 60명 졸도시키면서 이렇게 사드 들여보내려는 이런 어떤 이 피라미드식 체제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정은이 같은 어떤 사고방식들 보수 단체들 사고방식들 모든 어떤 권위적인 어떤 부조리한 어떤 국가 시스템 뭐 그 중에는 필요한 어떤 권위도 이제 조금씩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은이도 몹시 싫어한다. 정은이도 좀 정신 좀 차려라.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고 그래야 하는지 좀 물론 정훈이도 본인도 뭐 이래저래 핵무기 안 가지고 있으면은 두드러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라크나 이런 어떤 시리아나 이제 그런 경우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두드러 맞는 그런 어떤 경우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이제 그러고 하는 거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게 다 서로 간에 이제 죽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좀 정신 좀 차리고 같이 이제 남북이 같이 손잡고 이제 잘 나갈 수 있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부 때 원내 대변인, 원내 대표죠. 하는 말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일침 한마디 해주신다고요. 사드를 추가 배치할 때 가장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제가 사는 고향 군산이거든요. 이제 대가리 밖에 이제 자유당 가가지고 싸워야 돼 진짜로.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근데 그럴 일이 별로 생길 수 없다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게 지금 이번에 이제 여기서 18시간 동안 이어지는 그런 어떤 소성리 투쟁 그리고 8시간 동안 또 그 절규의 몸부림 속에서 계속 이 사람들 뜯겨 나가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저항의 투쟁 속에서 이 정부가 상당히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조금만 더 왔으면 사드 못 들어왔었거든요. 차가 몇 대만 더 있으면 못 들어왔었거든요. 이런 소성리의 어떤 투쟁의 경험 이거 자체가 큰 어떤 자극제가 되고 집안이 돼서 말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 이제 더 해야 한다. 뭐 정우택도 이제 예쁘게 보여야겠죠. 이래저래 이제 자기 보수표도 이제 얻어 먹고 그러려면 이제 예쁘게 보이려면 그 얘기는 당연히 해야 할 텐데 실제로 이 소성리 투쟁을 통해서 사실상 새로운 어떤 사드 추가 배치 그건 오히려 더 어떤 강경한 어떤 대정부 투쟁과 정책 지지율 하락을 통해 가지고 정권이 무너지는 어떤 결과로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성리 투쟁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다. 정우택은 그냥 손가락이나 빨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